어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저간의 사정은 있겠지만 언론사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해당 언론사가 현 정부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이다. 이런 이런 시각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그것도 방송의 날, 방송인으로서는 가장 큰 축제되는 날, 바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는데요. 마치 이게 데자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2008년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취임한 이후에 KBS 사장,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임이나 횡령, 큰 돈이 걸린 그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부당 노동행위, 한마디로 근로기준법 위반, 이 문제로 해서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측과 어떤 그 노측의 견해가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어떤 노동자 계층의 얘기를 듣고 또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앵커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상당 부분 견제해온 듯한 그런 어떤 논조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그 리더십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해서 특히 지금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 강성 귀족 노조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대선 때부터 해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를 하면 정기국회 내내 문화대혁명하는 홍위병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이다. 야당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만든 정기국회에서 나라 전체가 좌편향 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은, 강성기종 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두 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장이 좀 다르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분 지목을 드렸는데, 이쪽 한쪽에서는 뭐 적폐 세력 비호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본인에게, 자기들에게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해오던 방송사장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말하자면 근로감독기관인 서부노동지청에 대한 출석을 4번, 5번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빌미를 준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말하자면 MBC PD들이 했던 굉장히 가혹한 처우 같은 것도 분명히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어떤 시기적으로 너무 앞섰다든지 오버했다든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그 자체를 말하자면 노동행위 자체를 사실은 헌법에 기초한 어떤 노동 단결권이라든지 교섭권에 기초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자체를 전부 다 지금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성 노조 탓이다, 좌파 노조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특별 감독관이 또 하고, 그 특별 감독관은 또 그 특별 그 경찰 관리로서의 이런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건데,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시키겠느냐?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언론사 사장을, 방송사 사장을,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문제화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가 다른 언론인들이나 다른 방송사, 다른 언론사에다 분명히 어떤 시그널을 분명히 줄 수가 있다고요. 그게 선의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그 오해를 사기 싫다면, 이게 정말 정권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정치적인 판단 전혀 없이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있어요. 그게 지금 지금 민주당이 여당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꾼 게 지금 방송법 개정안인데, 그 내용은 MBC, KBS처럼 이런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개정안이거든요. 네. 이게 박근혜 전 정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이 민주당에서 이거 개정하자고 굉장히 매달렸던 법인데 여당이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또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좀 이러면은 뭐 이쪽 저쪽 다 미움 안 받는 사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MBC 현직 사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사기 싫으며 민주당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거냐,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관련해서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자기 편 아니면 다 적폐 세력이냐, 그럼 MBC가 적폐 세력이냐, 정부를 비판하는 적폐 세력이냐 이런 식의 반박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여당은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반면으로는 바른정당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문제의 어떤 체포영장 발부 자체의 쟁론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됐다. 도가 지나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기국회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최선의 대책이냐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사위라든지 또 혹은 뭐 말하자면 문화관광이라든지 어떤 현재 방송과 관련된 혹은 뭐 검찰과 관계된 상임위를 열어서 오히려 정확하게 따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쟁론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또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 저는 꼭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행적으로 이제 이번 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날이 이번이 70회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60회, 50회 이렇게 10년마다 있는 방송의 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꼭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참석하는 것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낙연 총리가 원래 가려고 했다가 직전에 참석을 취소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방송위원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독을 했는데 그와 같이 정부의 요직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현행 공영방송의 사장, KBS, MBC 사장단에 대한 정부의 불신입니다. 이렇게 보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MBC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라고 해서 결국 정부 여당이 MBC 노조의 어떤 파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적폐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적 관계로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MBC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방송사의 하나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인데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입장을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바로 이른바 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여당에서는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이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되잖아요. 네. 다른 야당이라든지 뭐 여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파행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107석의 의석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앞서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일정이 9월 4일에 있는 그 당시 민주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간신히 타협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이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 표결 처리 여부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나고 나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김인수 헌재소장의 인준 표결 처리 여부 문제도 국민의당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물 건너갈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국회 협치 국면들을 조금 조정해서 만들어놨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전체 국회의원을 보이콧하는 등과 같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쓰는 데는 굉장히 좀 주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홍준표 대표 취임 이후로는 훨씬 더 그래 왔는데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를 돌려갖고 MBC에 있는 제작방송 편성에 인터뷰조차 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MBC에 대한 공영방송 파업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정치적인 의사 개입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단순히 MBC에 대한 공영방송의 파업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문제로 쟁점화가 된 것이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선을 긋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당신들의 몫이다라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가 좀 굉장히 정치권이 어렵게 돌아가는 형국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협조를 해야 될 야당 중에 한 당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습니다.